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끼고 아껴 썼던 또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름을 다중이로 지었는데 백두 다중이 누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컨셉이냐면 지금 여기가 제가 이평선을 요즘 잘 안 써가지고 백두 기준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빼고 오늘은 이평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지표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좀 장기 이평선들 위주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125일선, 까만색은 250선, 요 자주색은 500일선 이렇게 해서 6개월, 1년, 2년 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단테님, 주식 단테님이 해주시던 기법과 추세를 바라보는 이런 지표 설명들 가운데 그 지분을 잘 봐야 된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저는 좀 되게 감명이 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1년선 기준으로 봐볼게요. 요 까만 선이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까만 선 아래쪽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있죠. 이 까만 선이 저항으로 작용해서 이 까만 선을 못 뚫고 아니면 뚫더라도 살짝 뚫고 다시 눌리고 뭐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강세 약세 봤을 때 저는 터틀 트레이딩 제가 만든 그 지표를 강세 약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다 약세 부분이잖아요. 강세가 잠깐 됐다가 또 없고 또 잠깐 됐다가 또 없고 뭐 이런 식인데 보시면 강세 약세도 보면 여기서 한번 반짝 여기서 반짝 여기서 반짝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길게 그리고 나서 이 뒤쪽에서는 점점 더 이 강세 구간이 길어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거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1년선을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못 뚫고 내리고 못 뚫고 내리고 뚫어도 금방 눌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뚫으려고 시도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지지가 나오고 뚫어 올렸습니다. 요 포인트가 되는 순간 이제 1년선의 그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뚫어 올린 시점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1년선 위쪽에서만 그 상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제가 얘를 뭐 굳이 요거를 타겟팅해서 영화테크를 예를 든 건 아닌데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1년선 아래쪽과 1년선 위쪽이 그냥 극명하게 갈렸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다는 지표가 이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회색 부분을 돌파하는 요 정도 시점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진짜 바뀌나 하다가 불기둥이 뜨면서부터 확 추세가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뭐 미리 봐놓고 한 게 아니라서 이게 좋은 예를 들을 수 있을지 몇 개 좀 종목을 지켜봐야 될 수도 있는데 요 경우는 요쯤에서부터 봐보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보시면 좀 추세적으로 이 정도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1년선 기준으로 보면 1년선보다 여기 위쪽에 살짝 있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위쪽으로 올랐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1년선 기준으로 이렇게 좀 많이 파동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확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멀티 침체 양봉 화살표가 뜨면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하다가 이 하락하는 추세를 못 뚫고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는 캔들이 발생했죠. 그때 여기도 보시면 이 백두 다중이도 여기서 이제 고를 파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정도의 타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여기서는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이것도 적합한 예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1년선을 뚫고 나서 여기서 1년선 지지가 나오고 이제 좀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바뀌게 되는 부분을 이걸로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또 다시 이렇게 하락을 쭉 하죠. 그래서 하락을 뚫어주는 요 포인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중 이평선들이 아래로 갔다가 돌파하는 요런 타점. 요 밑에 있는 요게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거래량 비율 시소 지표 그거잖아요. 거기서도 여기서 위로 확 올라가는, 거래량이 확 올라가는 요런 포인트들, 매집봉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하던 추세가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뀐다.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좀 큰 종목에서도 잘 맞는지 봐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자, 이런데 보시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뚫어 올립니다. 근데 요 다중이 요걸 보시면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이게 0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0을 기준선으로 잡았는데 그 아래다 회색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하락하는 힘이 강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시점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비중이 이쪽에서 하락하던 비중이 누르려는 그게 강하다가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요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2년선까지도 깨지고 여기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확 올라가는 강한 상승 추세가 있다가 하락 추세가 언제 발생하느냐? 그거를 조금 자세히 봐보면 여기서 다시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이 회색 영역 다시 나왔죠. 그 타점이 요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는 순간 요 타점을 깨진 요 이후로부터 좀 힘이 다시 빠지네 싶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영선 올라왔었던 그 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판다. 이런 관점에서 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수식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수식이 어려운 수식은 아닌데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거를 제가 수식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수식 관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그 캐릭터 숫자가 있어요. 이제 캐릭터라는 게 뭐냐, 그 글자 숫자를 이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거를 여기다가 더 복사를 해서 여러 개 이렇게 더 넣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1000바이트를 넘었습니다가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수식 관리자를 봐볼게요. 그래서 일단 일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함수의 기본 함수 보면은 그 disparit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 disparity 이게 뭐를 말하냐면 이격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격도가 자 보시면 수식을 보시면 이 평균이죠. 에버리지 종가의 평균인데 이 피어리어드 숫자가 들어가는 기간만큼을 이제 평균 내는 단순 이동 평균선이 되겠죠. 그 이동 평균선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5일선이다. 그럼 5일선과 오늘의 종가 간의 비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나오면은 이게 100이란 얘기는 이게 분모 분자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의 종가가 요
5일 이격도가 5일이라고 했을 때 5일선보다 예를 들어 5%더 위에 있다. 그 얘기는 요거를 곱한 값이 이제 1.05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제 1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95가 나오면 오늘의 종가가 이 5일선보다 5%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격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거가 뭐냐면 여기는 그 이격도라는 수치를 저렇게 사용했는데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이격도를 이제 exponential average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값은 이 두 개가 똑같다고 했을 때는 이제 100이 나오잖아요. 근데 100이 아니고 똑같을 때를 0으로 놓고 싶어서 뒤에 마이너스 100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약간 노멀라이징 하는 이제 그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게 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격도를 이제 웨이트를 조금 더 준 디스파리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웨이트라는 거는 여기 익스포넨셜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weighted disparity라는 요거를 요 일반 함수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만드시면 요거를 나중에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요 함수로 쓸 때는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변수 period 요게 저장을 요런 식으로 놓고 요 period를 여기다가도 요 변수를 여기다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요 일반 함수를 요거 만들고 나서 내가 사용자 지표에서 이제 또 다중이 누적 네 일단은 그 변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까 요 np라는 거를 요 변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가격 그러니까 이격도를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P를, 피어리어드 약자인데, 이제 P를 해서 5일선 기준으로 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M은 이제 그 멀티플라이 팩터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놔두고, 일단은 MP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럼 이게 0이고, 0 더하기 디스파리티 5. P가 5였죠. 5일선 이격도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0이니까 이 MP 값은 5일선의 이격도를 더한 그러니까 5일선의 이격도 값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누적을 해서 1 곱하기 M. M은 아까 2였죠. 멀티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2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5에다가 2를 더하니까 7이 되겠죠. 그 값을 7일 이격도를 5일 이격도에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게 더한 값을 아까 100을 기준으로 만약에 했다면 근데 5일 이격도와 7일 이격도가 두 개가 다 같다라고 종가 기준으로 같다고 하면 그럼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쭉 이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요 이격도를 100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 이격도와 요 이격도가 두 개 다 똑같은 종가랑 같은 상황이라면 0 더하기 0이 돼서 거의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m이 하나씩 누적을 해서 숫자를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쭉쭉 숫자가 커지다가 뭐 250일 뭐 이런 1년선 6개월선까지 다 누적을 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누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격도들을 쭉 다 더한 값이 양수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비중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이 캔들 값이 위에 가게 되는 경우가 이게 0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0보다 내려가는 순간은 그만큼 추세가 많이 무너졌구나. 자세히 보시면 요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요 차트의 움직임이랑 여기에 있는 이 흐름이 움직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종가 기준으로 여기다 그려준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가 다른 점이 0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0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주가가 달리고 있는 중일 때도 이게 상대적으로 강세 구간인지 약세 구간인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 카카오 차트인데 요때부터 요때 처음 0에 근접을 했죠. 요때. 그래서 카카오가 살짝 이제 이 부분에서 눌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여기서 깨졌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추세선 안 그어봐도 이게 이격도 다중이가 0에 근접했네. 이 얘기가 이제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살짝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0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지금은 이제 하락 국면이 잠깐 진행이 됐고 지금 이거를 다시 살짝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살짝 다시 0선보다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수식을 전체를 다 이제 봐볼게요. 그래서 MP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수식 1은 그냥 요거에 대한 값이 MP라는 값에 저장이 되고 끝났어요. 그리고 수식 2로 넘어갑니다.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28까지 했잖아요. 이제 29부터 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50까지 이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누적으로 재귀적으로 계속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재귀적이란 말의 뜻은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MP 전에 있었던 MP 값이 요 값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처럼 계속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MPR 요 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50까지 한 요 값을 두고 그거를 이제 MP를 맥스 값의 MP를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서 MPR이라고 하는 그 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거가 뭐냐면 그래서 ABS에서 이건 앱솔루트 값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요 MP 값의 하이스트 값과 MP 값의 로이스트 값을 둘 중에 맥스 값을 잡아서 그걸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을 봤을 때 아까 요 M이 2였잖아요. 그래서 그 M이 0부터 뭐 요 50 곱하기 2니까 100까지 0부터 100까지를 다 더한 값이 되는 건데 요 맥스 D는 맥스 데이트 요거를 이제 뭐 240일 이렇게 2년 정도로 그러니까 1년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서 제일 큰 MP값 혹은 제일 작은 MP값의 절대값 중에 큰 것 그러니까 아래로 많이 내리꽂거나 위로 많이 치솟은 그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 값을 맥스 값을 찾고 그걸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비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많이 내리꼽았거나 가장 많이 위로 쳐 올린 그 값을 분모로 해서 분자로 요걸 다 누적한 요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그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볼 수 있게 만든 지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요걸 한번 설정해 두시면 이게 추세를 볼 때 확실히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격 롱이라고 수식 2에 적었는데 이거를 MPR 값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한 거예요. 롱은 여기서 지표 설정해 보면 일단 5일, 20일, 60일 이렇게 해서 숏, 미들, 롱 이렇게 변수들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롱을 한 게 요거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MPR을 미들로 한 게 3번 숏으로 한 게 4번 제일 마지막은 평균값이 아니고 그냥 MPR 값을 이렇게 표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맨 뒤쪽에 요 MPR을 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레이어를 그릴 때 요거 위에 요거 그리고 요거 위에 요거 그리고 요거 위에 요거 요거 위에 요거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할 때 만약에 이렇게 다른 색깔이랑 겹치게 되는 경우에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R이 제일 위에 올라가게 하려고 맨 뒤에다가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설정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아까 그냥 수식만 있었던 거라서 그냥 필요 없고, 롱 요거는 까만색으로 해서 두껍게 3포인트를 줬습니다. 미들과 숏은 그냥 이 색깔 뭐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저는 미들과 숏 그냥 그림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같은 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포인트는 조금 얇게 2로 뒀습니다. 그래서 NPR은 이건 빨간색으로 해서 중요한 거니까, 요 NPR 같은 경우는 요 NPR의 기준값을 침체를 1로 이렇게 두고 요거를 회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기준선이랑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봐볼게요. 여기 기준선 추가에다가 0을 넣고 나면 요 기준선이 0이 들어가게 됩니다. 0에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게 되고요. 스케일은 뭐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표시를 하려고 맨날 가격이라고 했을 텐데, 이건 아예 새로운 지표로 그냥 보는 거라서 스케일은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조금 확대해서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회색으로 그 침체 부분을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넘어간 부분에서는 회색이 표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까만 부분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렸냐, 뚫어 내렸냐, 혹은 0선을 기준으로 뚫어 내렸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트렌드를 보시면 돼요. 0선이 확실한 트렌드, 장기 이평선은 조금 이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먼저 요 장기 이평선들을 한번 뚫어줬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요때 한번 예령을 준 거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 듯 했으나 여기서 다시 밀리고, 이렇게 요 타점부터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여기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시다가 또 많은 문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weighted disparity라는 것을 나의 내가 만든 지표, 여기서 수식관리자에서 일반 함수, 기본 함수, 여기에다가 요거를 정의를 하셔야지 되고요. 요거를 이평선에서 그냥 전에 있었던 이격도랑 다른 점은 여기 2가 들어가서 익스포넨셜 웨이트가 잡혔다는 것과 100을 빼줌으로써 그 중심값이, 그러니까 종가와 요 이격도가 같을 경우 100이 아니고 0이 나온다 라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는 이렇게 해서 백두 다중이 누적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뭐 무한대로 막 더 쌓고 싶지만,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더 많이 하면은 여기서 요 캐릭터들의 1000바이트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값을 이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50까지 일단 할 때는 이게 오류가 없이 잘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롱 값, 미들 값, 숏 값, 이거는 여기에 지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라인도 요거 맨 첫 번째 거는 그냥 수식의 누적 중에 중간이기 때문에 아무 표시할 필요가 없고, 롱, 미들, 숏, NPR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고, NPR에만 요 침체일 때 기준값 1 요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종목들 몇 개만 더 한번 봐볼게요. 다른 삼성전자 봐볼까요? 뭐 삼성전자를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봐보면 이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하락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 하락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엄청 그러니까 저점에서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요 하락 이후부터 이제 여기부터 하락의 힘이 강해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추세가 이제 바뀌네. 이게 상승하던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이제 꺾이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잠깐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될 때 아래로 훅 엄청 심하게 갔다가 반등할 때, 요럴 때가 이제 좀 진 반등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얀 화살표, 큰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하얀 화살표가 나온 거죠. 여기서도 트렌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요 하얀 화살표 있는 부분에서 이게 돌파가 나온 부분,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 돌파가 나온 부분, 지난주에 만들었었던 거래량 비율, 요것도 같이 봐보면 이거 기간을 20일로 이렇게 해서 봐보면 여기 어떤 것도 보면 요 거래량 비율도 아래로 이렇게 훅 가다가 돌파에 올리는 요런 지점이라는 거. 여기에서 거래량 비율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되게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 지점, 여기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내려가다가 여기서 탁 폭발을 하는 시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 하락하던 요 추세 이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요 차트만 이평선만 쭉 봤을 때 이거가 언제까지 하락할까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 거래량 비율 지표에서는 이게 이 부분을 크로스업을 한 부분이 이 정도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다중이가 여기서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화살표가 뜨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흐름이 바뀌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요 하락하는 추세선을 여기서부터 깨 올렸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상승하는 이 트렌드가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지표를 상당히 쓸만하게, 큰 추세로 쓸만하게 볼 수도 있고, 이걸 또 분봉해서 봐도 이런 것들은 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서도 이런 추세가 바뀌는, 이게 스프링처럼 통통 튕기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요 봉 차트와 이 NPR의 움직임, 인벨로프만 따보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점이 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로 따져서 이게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게 끝나가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보다 여기가 더 고점이잖아요. 더 많이 올라온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0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요 지점이 되는 거죠. 0선보다 여기 이 장기 이평선을 깬 구간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질 때 이제 트렌드가 좀 꺾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요거를 이어보면 이 정도 부근에서부터 이 상승 추세선도 이제 슬슬 깨지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깨졌죠. 그리고 요 타점부터 이게 0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보다 또 고점이지만 이제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게 여기 바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요 거래량 비율도 봤을 때 거래량 비율도 여기서부터 최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서 뚫어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왔을 때부터는 이제 지금 상승에 힘이 빠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차트, 삼성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또 최근 차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이제 10만 전자 간다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요 최고 고점 96,000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물려있는 이제 그 눈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 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이제 이 상승 흐름이 이제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뚫어내렸고, 요 시점부터 이제 이게 NPR이 음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 뭐 음수 양수 하지만 계속 음수가 위주로 나오고, 살짝 양수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깊어진 음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트렌드는 여기서 잡을 수가 있고, 요 타점에서 이제 힘이 빠지는구나, 요거를 요 타점을 보고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 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요게 깨졌을 때 이제 좀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구나, 요때부터 흐름이 깨지는구나, 요런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거래량 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요거가 요 위에 있다가 요 아래로 내려가는 요 타점, 이 타점이 여기랑 같이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같이 중복됐을 때 MPR이 장기 MPR을 아래로 크로스 다운 하고, 요 거래량 비율도 장기를 밑으로 크로스 다운 한다고 하면 이제 흐름이 좀 약해지는 것으로 간주하셔도 된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비율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비율,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좀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실 때 조금 더 잘 보이지 않겠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식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설정해 두시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것도 하나만 보고 무조건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흐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참고할 때 좀 꽤 신뢰도가 높게 참고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본 지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